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막막하네요. 저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오늘 그 기계상 문제로 마이크 모니터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옥주현이나 아이비나 이런 사람처럼 프로같이 인이어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마치는 가수의 마음으로 DJ처럼 이렇게 한쪽에만 스피커, 헤드셋을 끼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은 녹음이 잘 됐다는 얘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음악하는 음악가 친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오늘 뭔가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약간 음악 느낌을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네, 뮤지션 흉내를 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다 FM 지지고식간에 모두가 수다 FM으로 제목을 알게 돼버린 이 코너. 수다 FM도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디자인 FM 멤버분들을 모셨어요. 수영님이랑 세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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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송국 팀 작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팀 영상을 맡고 있는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와, 수영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음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디자이너가 음악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로부터 노동요가 있었듯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각자의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영상 디자이너이기도 한 세정님은 왠지 더 많은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데려왔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편견으로 무장한 방송.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팟캐스트도 진짜 많이 듣고 일할 때 네. 음악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좀 그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뭐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팟캐스트를 듣고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들 하면 그리고 아니면 비트가 엄청 높은 그냥 속도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거 하면은 에어로빅 하듯이. 네, 뭐 샤이니 좋아해요. 링딩동 막 때려 듣고 SMP 요즘 SMP 많이 꽂혀가지고 그거 많이 듣고 이런데 세정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거 수다 FM 주제를 보고서 큰일 났다. 음악 안 듣는 거 음악을 아니야? 안 듣는 사람인가요? 큰일 났다. 아니 영상 작업을 하니까 음악을 못 듣거든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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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경음악 그치, 고를 못 때 듣지. 안 들으세요? 그러게. 그럴 때는 듣지 않아. 배경음악 고를 때는 이제 그 골라야 하니까 듣기는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단순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할 때는 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안 듣고 그런 약간 백색 소음? 이렇게 팟캐스트나 그런 게임 방송 같이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조금 많이 듣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팟캐스트나 그런 누가 말하고 있는 걸 들으면 내가 자꾸 너무 집중해. 그 사람들 대화에. 그래서 일할 때는 못 듣겠어요, 그거를. 일할 때는 정말 고막을 마비시키는 아이돌 노래가 아닌 이상은 내가 모르는 가사, 모르는 나라 말로 아니면 말을 안 하고 하는 그냥 앰비언스만 있는 노래.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노래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졸리대요. 근데 대단한데요. 그런 앰비언스를 듣는 게 좀 졸릴 것 같은데. 졸리다 그러더라고. 저도 졸려요. 경희님은 어떠세요? 저도 수영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생각할 때나 뭐 기획하거나 글 쓰거나 할 때는 노래는 안 듣는데, 이제 단순 작업할 때나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좀 속도가 내야 될 때는 노래를 들어요. 전 다양한 거를 듣는데, 그 스포티파이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서 추천하는 음악들을 주로 많이 듣고요. 추천 리스트들.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작할 때는 12시가 넘으면 제가 평소에 가요를 잘 안 듣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약처럼 꺼내 듣는 가요 리스트가 있어요. 티아라, 하라 이런 약처럼. 그걸 딱 틀면 이제 바로 정신이 번쩍 해갖고 막
막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헬스장 GX 네, 노래 같은. 맞아요. 그런 빠르고 훅 들어가는 음악들 있잖아요. 막 따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맞아, 것들을 맞아. 틀어놓고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이어폰 끼고 조용히 이렇게 듣고요. 약간 지루할 때 웃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는 이제 그때는 팟캐스트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FM 한번 돌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밀 보장 한번 돌리면서 사무실에서 키보드 밑에 숨어서 웃고 그런 편이에요. 경희님의 그 GX 같은 리스트가 궁금해요. 제가 한번 플레이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주로 우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음악, 아이돌 음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것만 희망일 때가 있어. 저도 그래서 응급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도와줘요 K-팝이에요. 저는 같은 음악을 달리기 할 때도 듣거든요. 아. 옛날에 아. 옛날 셔플에 파워송 기능이 있어서 지금도 있나? 그게 파워송? 있어서 힘들 때 그 파워송을 틀면 이제 그 노래가 막 나오면서 뛸 수 있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은 리스트를 써가지고 힘들 때 그걸 딱 누르면 이제 포션 먹은 것처럼 막 당당 달려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끄덕끄덕.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경희님의 플레이리스트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다 F를 모셨던 세정님 추천곡 하나. 근데 그 제 친구가 한번 들려준 적은 있어서 그 친구가 약간 휴게소에 가면 있는 약간 가짜 트로트 있잖아요. 이러면서 진짜 가수가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백업 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걸 불러가지고 약간 저작권이 조금 침해된 그런 모든 약간 노래를 그런 메들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친구가 이제 테이프를 아예 CD처럼 USB로 팔아요. 그거를 USB로 팔아요. 요즘은 그거를 한번 일할 때 들으면 너무 좋다고 자기 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갈 것 친구랑 이제 작업하면서 한번 들어는 봤는데 진짜 약간 약한 것처럼 반짝반짝하지.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는 못 듣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약간 웃음 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힘들어지면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듣고 싶다 하시면은 아마 유튜브에 있지 않을까. 오래된 미래네요. 메들리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추천곡을 약간 왠지 받았습니다. 막 노지갯빛 이미지로 뭔가 커버 같은 게 장식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정신없고 반짝반짝한 아무 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감사합니다, 세정님. 저 너무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요. 너무 듣고 싶다. 빨리 하고 들으러 가야겠어. 네, 오늘 세정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디자인 FM과 아무 말 떠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각자 자신이 무슨 음악 듣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디자인 FM이고,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링크가 있으니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다른 멤버랑 수다 떨어봐요.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오늘의 게스트와 돌아오겠습니다. 7월 13일에서 8월 31일까지 마포출판진흥센터 플랫폼 P 2층 라운지에서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장크트 갈렌의 목소리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 편안한 독서를 위해 가독성이 중요한 북 디자인을 고수하면서도 대칭과 비대칭을 변칙적으로 혼용하는 유연하고 다채로운 타이포그래피를 구사하는 요스트 호울리. 이번 전시에서는 요스트 호울리가 지난 50년간 디자인한 아름다운 책 67권을 직접 만지며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수집가들의 아이템으로 자리한 호울리의 티포트론 시리즈 17권을 모두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호울리가 디자인한 총 67종의 책들은 6분야로 분류되며 각 분야별 주요 도서에 대한 설명문이 함께 비치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모든 책들은 전시 공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탁월한 기획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요스트 호울리를 만나보세요. 장크트 갈렌의 목소리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 방법 및 자세한 정보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info_platform_p를 검색해 주세요.
네, 수다 FM에서 신나게 음악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게스트분들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기가 막히게 수다 FM 주제가 잘 이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음반을 소재로 협업했던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그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이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음반 작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요. 여기서 어떤 협업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 정혜리님, 오늘 저희가 슈퍼샐러드 고민을 하다가 슈퍼샐러드 줄여서 수셀로 부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토그래퍼 하혜리님이 성함이 비슷하세요. 해리와 그래서- 해리의 만남. 그렇지. 그리고 혜리님, 그리고 음반 제작자 안현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분의 게스트가 나와서 아주 풍성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FDSC 회원이신 슈퍼샐러드 정혜리님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샐러드 스타프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혜리입니다. 저는 브랜드나 전시회 아이덴티티랑 책 디자인을 주로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음반이나 공연 아니면 뭐 아티스트 로고 같은 음악 관련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같아요. 뭐 아티스트 머천다이즈 디자인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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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혜리님. 하혜리님의 소개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진가 하엘입니다. 저는 종종 음악가 앨범 커버와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고 출판과 개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선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음반 제작 일을 하고 있는 안현선입니다. 가수분들의 CD를 제작하고 있고요. OST 앨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혜리님 성함이 비슷해서 저희가 슈퍼샐러드, 지금 또 말하면서 헷갈려. 슈퍼샐러드님으로 부를 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슈퍼샐러드님을 먼저 섭외 요청을 드리는데 다른 게스트분들을 슈퍼샐러드님이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두 분을 같이 불러주신 두 분과 같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디자인 FM이 이번 시즌에서 협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음반 하나가 나올 때 그 손에 쥐어지는 뭐 CD나 바이닐이나 테이프 같은 건 되게 작고 얇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 특히 뭐 사진이 포함된 피지컬 앨범의 경우에 포토그래퍼랑 같이 논의하면서 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또 디자인이 완료되고 제작으로 넘어갈 때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 뭐 다른 옵션은 없는지 그런 제작 관련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 셋이 같이 만든 앨범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과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맞아. 이런 그런 매장 같은 데서 앨범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온라인에서도 요즘은 이미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만드는 분이 거의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혜리님이랑 현선님 나오신 소감도 오늘 궁금한데 그 혜리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디자인 FM 시즌 1부터 되게 잘 들어왔는데 협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약간 멋진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근데 약간 수상소감처럼 얘기해버렸는데 좀 팟캐스트에 기록된다고 하니 너무 긴장되네요. 아니, 청취자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네요. 그리고 현선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섭외 요청 주신 슈퍼샐러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섭외 요청 주셨을 때 1초의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 또한 너무 영광이에요. 와, 끄덕끄덕. 오늘 세 분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세 분이 거의 뭐 음악계, 음반계의 거성, 네. 세 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음반이 없고, 세 분의 손을 거치는 음반은 다 대박이지 않나, 라는 유명한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서님과 함께 혜리님이랑 수셀님이랑 작업한 음반 몇 가지를 저희 봤는데, 뭐 선우정아 앨범도 있고, 뭐 많잖아요. 한번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인데요.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MSB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선우정아님의 스탠드, 스터닝, 세레나데 시리즈랑
이제 구원차님의 일지를 엠테크에서 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회사 일은 아니긴 했는데 믹싱 마스터링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제작자와 창작자로 이루어졌던 그 천미지님의 마더 앤 러버라는 앨범도 엠테크에서 제작을 했었고, 또 작년 여름에 그 3D 연금술사 을지로님과 함께 을지로님도 저희 회원이신데요. 공중근을 연가의 피지컬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제작했었습니다. 엠테크 정말 저희가 방금 아까 거성이라 말했지만 인디 음악 쪽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 현서님께 궁금한 게 위에 이제 슈퍼샐러드님과 함께 작업했던 작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현서님? 저는 일단 슈퍼샐러드님이랑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김재영님의 사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슈퍼샐러드님이랑 작업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제 주요한 프로젝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음. 그 세 분이서 같이 작업한 게 이제 아티스트 김재영님의 사치 앨범인데요. 되게 멋있는 커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앨범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대체 텍스트처럼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사치라는 멋진 한글 레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포토를 이제 혜리님이 촬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앨범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세님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앨범 타이틀인 그 사치는 우리가 사치스럽게 뭔가를 많이 소비한다고 할 때 사치라기보다 약간 살면서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치 아닐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이제 아티스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때때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그 앨범 타이틀 그 트랙명 가사가 다 한글이고 그래서 먼저 사치라는 글자를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치 글자가 약간 만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두 팔을 내린 듯한 시안도 있었는데 좀 허허 웃으면서 생각 많은데도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 팔을 들고 있는 치 글자가 좋다고 재영님과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 도형들 중에 뾰족한 원형은 우리가 오래된 문구점에서 파는 상장 스티커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한테 뭐 잘했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져왔는데 그 외에 뭐 곡선이나 자르고 남은 것 같은 도형들은 일상 속에서 그 사치스러운 격가지 생각들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도를 넣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의미를 하나하나에 다 부여를 했다기보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도형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도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진은 이제 촬영 전에 재영님이랑 혜리님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뭐 아파트도 있고 산책로 같은 곳들도 있고 좀 어수선한 길들도 있고 그런 좀 가까우면서도 먼 곳 같은 곳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앨범이 이제 세 분이 같이 작업을 했던 거니까 더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음반을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궁금한데요. 제가 이번 시즌 내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음반의 의도, 그리고 앨범 이름의 의도 이런 것들 아티스트한테 듣고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프로세스 상에서 그 사진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제작을 할 때에는 이 제작 사양으로 넘어갔을 때 현서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슈퍼샐러드님, 혜리님, 현서님이 각각 맡았던 일 중심으로 앨범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분들이 먼저 미래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미래 메일을 받고 서로 다양한 레퍼런스들 그리고 곡에 대한 설명과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듣고 이제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가면서 작업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제가 구성부터 기획까지 다 맡아서 촬영까지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구성이랑 기획이 없으면은 그 앨범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굉장하다. 컨설팅 영역이네요, 거의.
이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혜리님과도 뭔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의견 조율하셨어요? 뭐 먼저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자고 혜리님이 수셀님한테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둘이 같이 뭔가 의견이 통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진은 저희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슈세이님이랑 세 명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주로 제가 먼저 재영님에게 앨범 작업기를 받아서 사진 구성을 하고, 이제 슈세이님이 옆에서 같이 디자인 구성을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탄생하게 됐어요. 촬영하실 때 수셀님도 같이 가서 약간의 어떤 디렉션? 디렉션 같은 것도 주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은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저랑 둘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디자이너가 가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그런 게 궁금하네. 수셀님 어떠세요? 뭐 디자이너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선우정아님이 텐드 스터닝 세레나데 그 시리즈를 할 때에는 그게 처음부터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촬영을 시작했던 거라서 연달아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촬영 장소에 있었고, 근데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디자이너는 잘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뭐 아티스트 분이 굉장히 소규모의 스텝과만 일하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토그래퍼에 따라서는 이 원본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자기 값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넘기고 이것을 최대한 어떤 그 후에 재가공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아는데, 요거 보면은 사진이 아까 얘기하신 수슬님 얘기하신 그 상장 스티커 모양으로 잘려 있거나 곡선으로 잘려 있거나 막 크롭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단도로 듀오톤으로 처리돼가지고 녹색 계열로 돼 있고, 이런 활용에 대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혜리님은 사진을 이렇게 쓸 거라는 것을 뭐 그냥 다 오케이를 하신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일단 재영님 앨범에 들어갔던 그 사진이 녹색 톤으로 단도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서 애초에 넘겨드릴 때 그렇게 넘겨드린 거고요. 이제 슈퍼샐러드님이 디자인 방향을 정한 뒤에 저한테 먼저 사진 많이 잘라내도 되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디자이너님 믿고 간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사진이 디자이너 손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이미지로 태어나는 게 되게 흥미롭고 좋거든요. 그리고 협업의 경우에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손을 거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더 멋있는 작업이 나오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사실 그 한 톤으로 이제 해주신 게 녹색 말고도 좀 푸른색도 있고 갈색, 그 세피아 톤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중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녹색이랑 푸른색 두 가지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피아 톤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혜리 씨가 주요하게 찍은 거가 아니라 다른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까? 이제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면서 재영님한테 보낼 때 혜리님한테도 그 시안들을 같이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의견을 여쭤봤어요. 굉장히 그 모든 어떤 창작 단계 하나하나마다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 듀오톤 사진은 수세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서 설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혜리님이 뭔가 작업을 해서 주셨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디자이너들이 약간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사진 가공하는 거. 사진을 좋게 말해서 효과를 준 거고, 어떤 사진가들의 입장에서는 내 사진의 의도를 전부 없애버리는 게 될 수도 있는? 맞아요. 어떻게 이거를 협의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뭔가 혜리님의 제안이었다니 뭔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야 되나? 앞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혜리님과 수셀님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이제 수셀님이 디자인 이렇게 뚜닥뚜닥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물성을 뽑아놔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현선님과의 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저희가 지금 이 사치 앨범을 실물로는 못 보고 이미지로만 봐서 어떤 스펙으로 작업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소셀님이 애초에 사양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이너분들이 그렇게 다 정해서 오시면 저는 이제 이건 가능하다, 어떤 건 이제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랑 어떤 종이로 하실지, 그 다음에 후가공은 어떤 걸 넣을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처음에 소젤님께서 도무송이라는 그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뚫었을 때 별로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별로 안 예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에폭시라는 이제 후가공을 넣어보자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무송이라는 작업이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 두 면을 합치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앨범이 약간 평면이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접혀가지고 뭘 끼워 넣고 닫고 이런 형태이고 그것을 한번 띵 열고서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제작상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셀리만 해도 그런 음반이나 뭐 작업을 좀 해보셨으니까 이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현서님 얘기도 사양을 이미 다 정해가지고 연락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회사로 모시거든요. 직접 저희 회사에 있는 샘플들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아서 디자이너분이랑 그다음에 아티스트분들이 직접 오셔서 사양을 보고 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양을 정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칼선을 드려요. 칼선이라고 하면 이제 가이드선 같은 건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좀 사치 앨범을 이제 검색해갖고 보고 있는데 종이로 뭔가 겉에 표면 케이스를 만들고 하나씩 열면은 가운데 이렇게 CD를 넣는 칸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디지팩이라고 하고 일반 옛날에 쓰던 그냥 플라스틱 투명한 케이스를 주얼 케이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팩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접혔을 때 도무성을 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뭔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저 이해가 팍 되고, 이게 칼선을 이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그러면 칼선이라는 게 사이즈가 뭐 100 곱하기 100 사이즈가 있고, 이게 사이즈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는 특이한 사이즈로 이걸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만약 이상한 사이즈로 숫자를 주면은 그걸 별도로 만들어 주시나요, 칼선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보고 이 사이즈로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칼선을 만들어서 드려요. 제가. 저희가 사전 미팅 때도 그랬지만 현서님의 포지션이 진짜 중요하고 잘 모를 법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이지만 굉장히 제작에 해박한 디자이너라서 또 다른 디자이너와 제작사의 중간을 이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 만들고 싶은데 인쇄소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인쇄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드네요. 그거 뭔가 이제 화면만 보고도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 거라는 그 예상을 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엔지니어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뭔가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치 앨범 작업하면서 주의를 기울였던 점은 도무송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도모송을 못하니까 이제 수세님이 이폭시라는 작업을 이제 원하셔서 이제 에폭시라는 거는 인쇄된 거 위에 이 좀 반짝거리는 코팅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핀이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제 예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인쇄소에다가 핀 좀 잘 맞춰달라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그 핀 안 맞으면은 약간 껄쩍지근하지. 맞아. 그렇죠. 그림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이 딱 생겨가지고 그림 한 2mm 보이고 2mm 옆에서부터 반짝 이러면은 이거 뭐지? 미묘하지만 신경 쓰이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맞아. 근데 또 사실은 에폭시 단계쯤 가면은 감리를 보러 가기도 뻘쭘해서 가고 그래서 막 뭐 잘 맞춰주세요 하고 했다가 나중에 받아보면 충격 이럴 때도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세부적인 공과 열심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세 분이 같이 한 작업을 얘기를 들어봤고 음반 제작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앨범들도 보니까 이게 혜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앨범 작업들을 보니까 사진에서 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사진이라는 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없으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가 전 조금 궁금한데 예를 들어 그런 아티스트가
특정한 그래픽에 영감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 수셀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제안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컨셉을 떠올린지가 궁금해요. 이런 사진이 없을 때 수셀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음반이라는 거가 앨범 제목도 있고 음반을 뭐라고 할까? 하나의 전시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목이 어떤 전시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전체적인 그런 거니까 제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분이 음악에서 뭘 담고 싶었는지 그 내용이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앨범의 주인공이 그 음악이니까 또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그 RX15라는 분의 이제 EP 카운터라는 걸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거는 테이프 형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운터가 뭔가의 카운터를 치다 그런 말을 이제 떠올리면서 뭐 작용과 반작용, 뒤집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테이프 내지의 안쪽에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근데 그거를 디지털 커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걸 디지털 커버로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되게 단순한 그래픽과 앨범 타이틀만 넣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안쪽과 바깥쪽의 중요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뭐 구원천님의 일지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었는데 대신 이제 타이틀이 일지이다 보니까 원찬님이 작업 과정 중에 쓴 단상을 각 곡별로 연결지어서 넣거나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셀님 개인적으로는 사진이 처음부터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사진이 이미 찍혀서 올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아티스트 사진이. 그런 경우랑 사진이 그냥 없고 본인이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될 때 어떨 때가 좀 더 작업하기 편하다고 느끼세요? 전 사진이 없는 경우가 사실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상황? 아, 조금 그러니까 자유도 열려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게 되더라도 같이 논의를 하면 저도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재밌는 다른 제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주시면은 제가 그 사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기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네요. 그 사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음반에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솔직히는.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제가 그걸 더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피지컬 앨범으로 듣는 것보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앨범 커버를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디자인 하실 때 피지컬 앨범을 해야 막 안에 가사지도 어떻게 하고 뭐 앨범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가 조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디지털 온라인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맨날 이미지 하나 이렇게 맞아. 막 엄청 크게 펼쳐놨던 거를 슉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맞아. 거라서 그거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디지털에 표현되는 것도 어떻게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옛날에는 그게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로만 발매되는 음원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 그 일부러 RGB 환경에서 더 잘 보이는 색깔과 그런 환경에서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은 그 올해 초에 백예린님의 테라스 바웃 유얼셀프 리믹스 앨범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거는 피지컬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지컬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소량만 제작해서 뭐 팬분들을 뭐 이벤트성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예린님의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그렇게 판매된 피지컬이 없었어요. 근데 피지컬 디자인은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존재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니 피지컬 앨범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디지털 앨범으로 쓰자. 라는 걸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 CD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 게 디지털 앨범 커버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의 변형도 하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한 개념이네요. 버섯 사진이 있는. 네, 맞아요. 그게 그 이집도 제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버섯 그래픽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벡터 그래픽으로 돼 있는데 이제 리믹스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버섯이 이렇게 실물로 튀어나왔다?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3D 공간과 2D 공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셨네요. 궁금한 게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사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의 컨셉이랑
갖고 온 어떤 레퍼런스랄지 원하는 그 이미지가 살짝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 이분 왜 이러시지? 약간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신지 있다면은 이런 걸 어떻게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의견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레퍼런스를 제가 주로 음악 이미지에 맞도록, 분위기에 맞도록 잘 조율을 해서 끌고 가는 편이에요. 보통 그런 거를 맡기실 때 이제 포토그래퍼의 어떠한 컨설팅적인 역량으로 잘 제안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맡기는 경우도 꽤 있겠어요, 아무래도. 보통 아티스트 분들이 본인의 음악 색에 맞는 사진가들이나 디자이너를 찾아서 위례를 해주시기 때문에 분위기나 무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해주시는 레퍼런스들이. 그렇게 잘 알아보고 의뢰를 해주는 클라이언트 좋네요. 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아티스트가 요청한 내용 말고 또 추가로 뭔가 기획사에서 막 우리 가수님 얼굴 잘 보이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약간 이런 요청 같은 거? 저는 보통 인디 음악가 분들 중에서 혼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과 많이 작업을 해와서 그런 요청들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슈퍼샐러드 님이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래요?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음반 아니고 공연 관련 디자인도 많이 했어서, 근데 공연 때 처음부터 거긴 이제 아티스트 얼굴이 전혀 아무런 그 배너나 이런 데도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었고, 홍보물에도 없는 걸로 다 협의가 되어 있었어요. 막상 이제 현장에서 뭐 현수막 걸고 이거 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꼭 넣는 걸로 해라.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와우. 그러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자리로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했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뭐 팬분들은 바로 옆에서 못 찍잖아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 옆에서 못 찍으니까 얼굴이 있는 거 옆에서 나 여기 왔다 이런 거 인증도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지점을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고 조금 뭐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게 되긴 했는데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굴이 들어간 그 교체가 됐나요? 네네, 교체가 됐어요. 거의 막 퀵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극한 직업이네요. 그러게. 그때 좀 많이 괴로웠어요, 진짜. 괴롭죠.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언제 되나요? 뭐 몇 시에 되나요? 막 맞아요, 맞아요. 금방 가요. 메일 쓰고 있어요. 출발했어요. 막 이렇게. 네, 역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다양한 고충과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현서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앨범 제작하는 전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다 보니 공정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현서님은 누군가 디자인 발주 파일만 딱 보내줘도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겠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딱 한 번에 판단이 되는 어떤 경지에 이르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이제 보고서는 딱 느낌이 오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CD가 안 들어간다 이런 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완성된 걸 봐서 그렇지 데이터 상태로 보면은 진짜 뭐 캐드 파일 이런 거, 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지 거의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양이 복잡한 파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막 후가공이 여러 레이어 올라가면은 그거를 파일을 다 분리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한 파일만 열어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원본 파일, 그러니까 파일이 오는 거니까 막 효과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작업이면은 막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멀티플라이 먹으신 거 맞나요? 뭐 여기서 이게 접혀서 여기 끼는 거 맞나요?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이해도가 높아야지 약간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파일이 너무 크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효과를 많이 넣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그래서 컴퓨터가 꺼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서 높은 사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후로. 필요하겠다. 왜냐면은 디자이너분들이 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완전 고용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그 고용량이면 보통 어느 정도의 용량이에요? 예전에 한 번 받았을 때는 한 10기가? 야, 10기가? 네. 책 한 권도 그렇게 안 나온다 보통은.
어떻게 하면 크고 고화질 사진이 막 여러 장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네, 그러니까 레스터화를 아예 안 한 상태의 사진들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일러스트로 열리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저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으니 사진을 그러니까 레스터화해서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분은 도대체 어떤 컴퓨터를 쓰시는 거지? 그러게. 슈퍼컴퓨터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 이런 거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수셀님이랑 진행하시면서 현사님이 봤을 때 수셀님이 약간 이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싶은 요구를 한 적이 있으신지. 네, 그때 그 도무송 작업 김재영님의 사치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괜찮은 네. 것 예, 워낙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크게 그런, 왜냐면 디자이너분들은 실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게 판단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포기를 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좀 가주시는 거라서 되게 감사했죠, 그때. 안 된다고 하는데 왜요? 좀 되게 해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여기가 안 되는 곳이다. 여기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랑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다른 데가 해주지 못할 건데. 다른 데도 가면 분명히 안 될 텐데, 우리한테는 왜 안 되냐?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머쓱하게 그냥 결국은 하시겠네요. 그 상태. 그러다 다시 오세요. 저희 아, 쪽으로. 진짜요? 네.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현사님 엠테크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 엠테크가 피지컬 음반 제작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럼 약간 되게 다양한 기획사랑 아티스트들의 작업이 몰릴 것 같단 말이죠. 네네네. 그랬을 때 작업하신 것 중에,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싶은 게 수셀님이랑 한 거 말고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작업하신 것 중에 최근에 작업을 한 건데요. 제가 이거는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2단 디지팩이에요. 그냥 한번 열면 CD 있는. 근데 이 디자이너분이 흑지로 인쇄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흑지. 근데 흑지가 인쇄가 한 1도밖에 안 올라가요. 뭐 은별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종이가 인쇄가 잘 안 되는 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안 돼서 이제 다른 인쇄소 가서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는데 과정에 있어서 잘 안 나와서 힘들었던. 흑진데 막 코팅 있는 종이고 막 이런 거였으려나? 아니요, 종이가 너무 얇아서 이제 인쇄할 때 얘가 말려 들어가고 정전기가 생겨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양면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전면은 다 찍었는데 이미 정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후면을 찍을 때 이게 종이가 다 말려 들어가서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제지사가 잘못했네. 그래서 종이 자체가 대부분이 되게 좋은 종이가 인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국산지가 인쇄 제일 잘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래, 인수소분들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국산지는 이 시행해본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쌓여있고, 이건 사고가 날래도 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종이를 들고 와서 여기다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울 때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제일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또 디자이너들 되게 그런 종이 쓰고 싶거든. 맞아. 도전하고 싶잖아요, 막. 네, 도전하고 싶고, 그쵸? 드디어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이 종이 한번 어떨까?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 디지팩 만들 때도 약간 왜 종이 종류들 표면이 되게 거칠거나 네. 특이한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걸로도 제작이 가능한가요? 네, 제작은 가능은 한데 대부분 이제 인쇄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위에다가 형압이라고 해서 형압이라는 거 누르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반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종이로 하는 거니까 뭔가 다양한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약간 무광 코팅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많이 안 듣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보증되고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그걸 많이 하겠죠, 그 방법으로 제작을. 이제 무광 코팅으로 하면 어쨌든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앨범이 오래 가니까 이제 무광 코팅을 많이 선호하시고 CCPG라는 종이가 자체가 전면은 반짝거리고 이제 후면은 이제 약간 종이 느낌 나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원하시면 이제 후면 인쇄를 하시는데 그게 약간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도 하시고. 그래, 난 CCPG에 뒷면을 프린트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사전 미팅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들었어요. 뒷면을 쓰는구나. 저한테는 뒷면은 거의 그냥 풀 발라서 어디에 붙이는 면이에요. 인쇄소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왜? 종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힘든데 막 투덜투덜 이러면 그치, 투덜투덜. 에이, 알았어요. 이러고 끊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후면 인쇄하면은 종이가 잘 안 말라서 좀 오랫동안 말려야 돼요. 정말 현사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설명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이렇게 찾을 텐데 인쇄소 아저씨들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싶죠? 맞아. 사실 그거 안 된다는 게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안 아이, 된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작업을 어떻게 하나? 그럼 내가 막 꼭 그거를 되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싶은 거야. 이거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면은 거지. 에이, 이러고 끊어 전화를. 전 그런 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저희가 집에 갖고 있는 해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 들고 가가지고 막 여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해외에서 한 거라서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좀 국제적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아니 한국에서 그게 안 된다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돼 설득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신기하네요. 또 약간 아는 거 나왔다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네, 재미있는 녹음 음반 제작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얘기를 한 요점에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분에게 질문을 각각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극단적인 상황 옵션 2가지를 드릴 건데요. 둘 중에 그나마 좀 낫고 괜찮은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현서님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커리어를 길이 남을 무조건 이건 하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글로벌 스타 막 우리 알잖아요. 빌보드 차트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의 진짜 희대의 명반, 모든 팬이 기다리는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명반을 작업을 했어요. 완전 나의 영광스러운 작업이 됐어야 상황인데 너무 심각하게 불량이 났어. 이게 막 안 닫혀. 앨범이 안 닫히고 막 불량이 너무 심각하고 막 오타가 너무 치명적인 오타가 나고 해가지고 트위터 실시간 검색에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피드백해 이런 게 뜨고 막 회사 이름도 뜨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포카 3장씩 들어가고 막 그치. vs 저예산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을 한 앨범이에요. 디자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앨범. 소프트 터치로 저예산이지만 고효율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앨범이 5년 후에 미친 듯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내가 참여한 앨범이라는 것이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하필 그 앨범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대빵만하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인터뷰 요청도 오고 사람들이 막 이 가수님 앨범 작업하신 분이래요.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상황. 그 작업 자꾸 내가 봐야 돼. 근데 자꾸 내가 내 이름이 거론되는데 너무 창피한 그런 앨범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A와 B 중에 무엇이 더 나으신가요? 하나, 둘, 셋. B. 저는 B입니다. 왜냐면 인쇄에서 불량이 생겨서 실검에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 끔찍하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부끄러운 작업이 낫겠어요. 네, 차라리. 그런 게 낫다. 네. 실검은 무섭지. 실검은 정말 무섭네요. 그래, 조리 달리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다음으로 무서움을 뒤로 한 채 수셀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A랑 B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인쇄소를 고르는 질문이에요. A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다 가능하고 막 독일에서 나온 거 갖다 줘도 가능하다 그러고 진짜 내가 구현하고 싶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인쇄소예요. 그래픽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 막 정말 색감도 너무 좋고 그래.
근데 이거 또 안 닫혀. 이 인쇄소가 다 가능하다 해놓고 실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들고 났더니 이게 안 닫히고 CD가 자꾸 뱉어내고 무슨 패키지가 제대로 닫혀있질 않아가지고 뭐가 줄줄 나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와버렸어요. 다 가능한다고 했었는데. vs 일단 뭘 의뢰를 하면은 안 된다고부터 말하는 인쇄소예요. 일단 안 돼.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안 돼. 저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럼 그것도 안 돼. 다 안 되고 안전한 것만 할 수 있는 인쇄소예요. 사장님이 기술 장인이라서 엄청나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인쇄소. 기계도 막 저거 기계 저 돌아가는 거야 싶지만 그런 기계로 어떻게 꾸역꾸역 작업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 CS6 이런 거 쓰고 한 번 뭐 맡기려면 기본 100일씩 걸리고 하지만 인쇄소지만 결과물이 나왔다 하면 너무너무 멋지고 괜찮고 완성도가 끝내주는 그런 인쇄소. 혜린님의 선택은? B. 저는 일단 B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성은 B고 제 마음과 몸은 A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B랑 해서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뭐 예쁘게 해도 결과물이 그렇게 되면은 뭐 판매도 못하고 사실 계속 다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 시간도 잡아먹으니까 일단 B랑 완벽합격 그 자체 그 결과물을 내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A가 너무 끌리니까 A라는 인쇄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알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뭐 개인 작업 좀 해보고 막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나중에 A랑 해서 완벽합격 그걸 만드는 걸로. 또 이 융합적 인재 같은 발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A랑 B의 인쇄소 상황 같은 거를? 딱 저렇게 양분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체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인쇄소가 일단은 많은데, 안 된다고 해도 뭐 찾아가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계속 좀 귀찮게 하고 뭐 사례도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해봤는데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예시처럼 완전히 둘로 나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예시는 저희가 극단으로 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다른 분들 하는 것도 저도 마음속으로 막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답변 들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혜리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A. 회의도 잘 줘요. 돈 진짜 잘 주고 귀찮게 하나도 안 해. 그냥 너무 평화로워. 촬영 환경도 그냥 다 맞춰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줘요. 너무 좋은데 촬영 끝나고 왔더니 결과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잘라 붙이고 오려 붙이고 내가 집중해서 찍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것도 저작권 안 지키고 이거에 썼다가 저거에 썼다가 광고에도 썼다가 막 시즌 그래픽으로 썼다가 매장에도 걸어놓고 인테리어도 하고 완전 지 마음대로 다 썼어. 내가 이날 촬영할 때만 좋아하는데 그날 뒤부터는 자꾸 막 이걸 내가 만든 거였다니 내 사진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니 이러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클라이언트. vs 너무 작가님이셔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 자기 작가의 그런 마인드를 펼치고 싶어서 레퍼런스 200개씩 주고 기획안 막 20장씩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매월 몇 월 며칠에 2시 20분에 자연광에서만 찍어야 되는 그 사진을 고수하고 그날 못 찍었다. 그날 비가 왔다. 그럼 내년에 넘어가서 똑같은 날 2시 20분까지 기다리는 자기한테 되게 중요해. 그런 사람인 거야. 하지만 예산도 많으냐? 그렇지 않고 예산도 되게 타이트하고 조금 주면서 되게 고생시키고 귀찮게 하지만 어쨌든 그걸 찍기만 하면 인생의 역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맡기는 클라이언트. 선택은? B. 아니, 너무 둘 다 극단적인데. 일단, 둘 다 이름 걸고 하는데, 결과에 없던 뭐, 번호가 생겨있다던가, 그런 게 막 여기저기 다 막 걸려있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레퍼런스 200개 조율하고, 그냥 인생 역작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호라니까 확 와닿네. 네. 그리고 인생 역작 만들면 어쨌든 다른 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돈 안 줘도. 힘들지만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역작을 만드는 걸 선택하셨군요. 혜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A나 B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경험? 저는 다행히도 아주 멋진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서 보통 페이 잘 주시고 저에게 자율성 많이 보장해 주시는 분들과 작업을 많이 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밸런스 게임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약간 세 분 다 비슷하게 어쨌든 결과물이 멀쩡하게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내가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고생해도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그렇지, 그런 그렇지, 면모를 그렇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자, 저희 그 사이 옥하방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촬영 녹음 예고를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에피소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즌이 넘어가서 많이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 분의 인기와 관심사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 하나 뽑은 걸 드려볼게요. 슈퍼셀러드린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분도 디자이너세요. 디자이너인데 앨범 디자인이나 앨범 아트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음반 디자인을 시작하셨나요? 처음으로 의뢰받으신 작업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셀님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전에도 다른 엔터테인먼트 두 곳에 있었고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만들게 됐었고 근데 이제 제 주변 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음반 디자인이나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디자인을 입고 나온 결과물을 리디자인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이 너무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없다.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좀 러프하지만 맛이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되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어떤 빠져있는 틈새를 공략하거나 그렇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회사 일이 아니라 천미지님 작업했을 때는 미지님은 제가 과거에 했던 음반 디자인을 보고 의뢰한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 보고 의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리고 있다 보면 되지 않을까? 좀 뻔한 대답 같기도 한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엔 자기 SNS 같은 데를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걸. 네네. 그런 거를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뭐 다들 개인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작업할 때 뭔가 뭐꼭 음반 디자인을 한다라기보다 음악이랑 관련된 무언가를부터 이제 개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옥하방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세 분 모두에게 드렸던 질문인데요. 아티스트와의 소통 방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티스트도 이제 본인 앨범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하겠지만, 뭐 기획사들도 관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인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아티스트나 기획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혜리님 사진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많이 기여를 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제가 먼저 선호하는 것이나 뭐 지향하는 것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한 여부를 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작업 후에 왜 이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적어서 보내드리면은 특별하게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여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작업했던 분들은. 현서님은 어떠셨어요? 대부분은 제가 겪어본 분들은 다 참여를 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팅부터 이제 인쇄소 감리도 직접 가시고요. 아티스트 본인이. 그래서 네, 대부분 디자이너 분들보다도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그게 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의 음악이고 그게 이제 표현되는 수단이고. 네, 그렇죠. 근데 감리도 오시는 건 좀 신기하네요. 네, 감리도 직접 가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알아가네요. 수셀님은 디자이너로서 훨씬 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관여를 기획사나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걸 뭐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의견 조율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관여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처음 미팅부터 중간 과정, 가끔 좀 디자인에 깊이 관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계신 그 A&R 분들, 그 A&R이라는 그 직무는 아티스트 앤 레퍼투어라고 해서 아티스트 발굴하고 계약하고 뭐 어울리는 음악을 같이 선정하고 제작 과정 가운데서 모두랑 연결돼 있는 그런 직무거든요. 어쨌든 보통 그분들이 처음에 미팅하고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모든 미팅에 다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뭘 봤는데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안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항상 그분들 말고 또 저도 100%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도 저의 제안을 다 100% 듣는 게 아니라서 계속 진짜 말 그대로 협업하면서 디벨롭하고 바꿔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저랑 했던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관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은 별로 없나 봐요. 미팅에서 우리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제 정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며칠 지나서 뭘 봤는데 뭐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로 바꾸고 싶다 해서 몇 번 바꾸거나 그런 게 저는 무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타당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건 모르겠는데 시간은 되게 촉박한데 마음을 잘 못 정하실 때 그게 뭘 요구했다기보다 그런 상황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디어 디자인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경우도 맞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것도 그쵸. 어려워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즉석에서 올라온 오픈 카톡방 질문도 받아봤어요. 오픈 카톡방 참 좋은 것 같아. 사람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세 분 직무가 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또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세 분이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이제 잘 협의가 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수셀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포토그래퍼인 혜리님이나 음반 제작자인 현선님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시각이 있구나라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음반 제작자분들은 뭐 앞에서도 계속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디자이너와 인쇄소 사이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해본 적 없는데 특별한 형태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되게 필요한 분들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과정을 되게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분들은 특히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라 야외에서 촬영해야 될 때 그 딱 맞는 장소를 섭외하고 또 찾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빛도 그렇고 그런 걸 컨트롤하면서 작업하는 거나 아니면 디자인 과정처럼 시험 보여주고 디벨롭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촬영 당일날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참 포토그래퍼 분들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림자가 되게 많이 지는 환경을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2시간쯤 지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과학자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 제가 방금 신기하게 여겼던 포토그래퍼인 혜리님은 그 현선님이나 수셀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 또 이런 시각으로 보네?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 현서님 보면서 되게 이제 제작 공정 과정의 큰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뭐 디자이너분에게 넘기거나 아티스트 분에게 넘기니까 그 이후에 자세한 공정 과정 자체는 잘 몰랐거든요. 네, 제작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슈세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앨범의 전체적인 구성을 짜는 게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 손에 들었을 때 판형이라던가 형태가 사진보다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하나의 앨범이 곡이랑 이미지랑 다 잘 어우러지도록 최종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이라서 부담감이 좀 클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현선님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수셀님을 보면서 그 앨범 하나를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향을 이제 캐치해서 디자인한다는 게 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혜리님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퍼 분들의 고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진이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장소나 뭐 날씨나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막 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얘기해야 되고.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촬영 로케이션을 찾는데 이제 로케이션 가기 전에 공원이었는데 그 전날 기사에 그 공원에 지뢰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촬영 전날에. 뭐라고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을 이제 촬영을 좀 미루고 로케이션 다시 찾고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 야외 촬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고 보니 야외 어떤 되게 독특한 장소를 찾다 보면 개발이 좀 덜 됐거나 인적이 드문 데를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모르는 동물이나 저기 곤충들도 나올 수도 있고, 지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지뢰가 나올 수 있네. 이런 건 진짜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군요. 네.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리 사전에 잘 조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뢰가 있는지 조사할 순 없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모르고 약간 소품으로 썼는데 막 유물이야. 유물이거나 멸종 위기종이거나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촬영장 의자를 깔고 앉았는데 천연기념물 고사리고 막 이러면은 고인돌이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어떡해. 뭐 무섭고요. 무섭네요. 변수들을 야외는 또 무섭다. 차분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또 있겠네요. 세 분이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각자 맡은 역할은 달라도 세 분이서 음반을 만드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에서 음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요거는 혜리님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하게 곡과 이미지가 잘 붙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들면 사각형이나 원형의 중심에 놓이는 부분들 신경 쓰게 되고요.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요즘엔 또 UI가 앨범 커버에 맞춰서 배경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뭔가 점점 더 매체 같은 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세님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아티스트의 그 개성과 음반으로 묶여 나오는 음악이 동시에 다 잘 담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티스트는 사람으로 존재해서 그가 가진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한 사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음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르면서도 그 음악과 어울리면서 또 그 아티스트의 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피지컬 안에 이제 가사지 같은 경우도 그게 뭐 가사만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되게 작은 책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도 봤다가 작게도 디테일도 봐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현서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앨범을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분들의 일단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인쇄를 해서 인쇄가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완벽한 제품이 나오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도 되게 맡은 업무에 따른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맞아. 그죠.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서 하는 업무와 같이 했던 프로젝트, 협업 과정, 음반 제작 프로세스 등의 얘기를 나눠봤어요. 4화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분은 일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현서님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과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인쇄도 잘 진행되고 이제 사고 없이 제품이 잘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완성본 딱 따끈따끈하게 딱 받았을 때. 네. 네, 인쇄라는 게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안도감과 함께 성취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혜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클라이언트와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끝까지 착착착착 완성되어서 반응까지 좋을 때 가장 기뻐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반응도 너무 기쁜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듣는 팬분들 반응도 되게 기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니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약간 팬덤이 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반응이 막 오잖아요. 맞아, 그 맞아, 이미지에 맞아. 대해서. 음. 검색하다가 나쁜 피드백이 있는 것도 보신 적 있나요? 뭐, 약간 우리 애기 얼굴 왜 이렇게밖에 조그맣게 안 넣냐라든지, 내 새끼 얼굴 왜 이렇게 안 보여라든지. 아, 나쁜 피드백이라기보다 뭔가 제가 사용했던 풀 이미지가 있는데 이 풀이 명칭이 다르게 이제 댓글로 접혀 있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 풀? 식물 풀이요? 네, 식물 풀이요. 아, 혹시 뭐 그런 검색도 해보세요? 팬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앨범 이미지 사진에 대해서, 앨범 리뷰 같은 거. 생각하는지. 맞아요. 저 검색 엄청 많이 해봐요. 그럼 뭐 기억에 남는 반응 같은 거 있으세요? 약간 음악도 음악인데 사진에 중점적으로 보고서 되게 깊이 파헤쳐서 블로그에 분석 같은 걸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보통 음반이 나오면은 주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에 한 번은 사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놀랐어요. 네. 팬 입장에서는 사진으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앨범에 대한 이미지나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잘 구현이 됐다고 느낄 때 오는 감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팬한테도. 맞아요. 그리고 앨범마다 좀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잖아요, 보통. 음. 아티스트나 뭐 아이돌들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한때 아이돌 덕질을 한 사람으로서 매번 앨범마다 컨셉이 다른 예쁜 사진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끼는 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수셀님은 어떨 때 제일 기쁘세요? 저도 좀 두 분하고 비슷하긴 한데, 일단 새로운 시도 해봤는데, 저도 만족하고 의뢰한 분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 되게 기쁘고요. 공증군을 앨범 했을 때 주얼 케이스를 썼는데요. 투명한 플라스틱 그 케이스를 썼는데, 인레이 부분, 그러니까 CD 아래쪽에도 사실 종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보통. 트랙 리스트가 있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생략했었고, 그 트랙 리스트도 투명 슬리브 위에다가만 적어놨었어요. 그 앨범 타이틀도 안 적어놓고. 근데 그게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컨셉이랑 되게 딱 맞았고, 저랑 이제 공중분들 분들도 좋아하셨고, 앨범 구매하실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기뻤어요.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이렇게 약간 공통적으로 세 분이 비슷한 약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피드백이 좋았을 때, 그런 이야기들. 그 각자 한 분씩 앞으로 이 업계에서 해보고 싶은 작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순서를 또 바꿔서 수셀님부터 들어볼게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돈 엄청 많이 들여서 멋들어진 거, 막 지금까지 돈 없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해보고 싶고요. 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일단 돈을 좀 많이 들이고 싶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좀 항상 예산이 좀 적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돈이나 예산 측면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데모를 받고 컨셉을 같이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악이랑 디자인이 아예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보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진짜 협업 같은 거? 그런 거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비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오, 진심. 대단하다. 멋있겠다. 그래, 벌써 그런 기대가 게 돼요.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응. 그럼 혜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에 쇼셀님이랑 협업 통해서 되게 재밌는 과정 많이 거쳐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랑도 협업을 통해서 작업물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사진 오리고 붙이고 자르고 하실 분들 연락 바랍니다. 이거 정말 매력 포인트인데. 네. 열려있는, 소스 제공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선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도 약간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아이돌 음반을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제가 막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일단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으니까. 다들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고 말씀하신 일들 진짜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만나게 되면 진짜 반가울 것 같네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엄청 돈 많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막 편집해가지고 그치. 디자인을 멋들어지게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 꼭 한번 가까운 미래에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각각 자기 PR 시간 한 번씩 드릴게요.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나 혹은 뭐 출연 소감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다시 수셀님부터. 팟캐스트 출연이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됐는데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또 같이 일했던 분들이랑 일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슈퍼샐러드 스타프에서 새로운 책이 나올 건데요. 한 권일 수도 있고 2권일 수도 있는데 뭔가 저의 SNS 계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올라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FM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혜리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자르고 붙이고 하실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앨범 작업 외에도 사진 필요하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그리고 홍보할 거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책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준비 중이라서 공개되면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다 기대된다. 어떡해? 뮤직비디오 연출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촬영 감독과 색 보정 후반 작업을 맡아서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현서님의 소감과 PR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 오늘 좋은 분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제작자로서의 힘든 점은 있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나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앨범을 제작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와, 그 대형 아이돌 여러분 많은 연락 그러게 부탁드리고요. 현서님만 있다면 못할 앨범 제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를 막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 세 분들이 다 엄청나게 다재다능한 분들이고 진짜. 그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풀스택 아, 그치. 풀스택 디자이너, 풀스택 포토그래퍼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그 계획하시는 것들이라 오픈되는 일들이 다 뭔가 다 흥행하시기를 바라고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마무리 소감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안녕. 네, 세 분 답변 잘 들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자인 FM은 창작 뮤지컬 모던걸 100년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그룹 하이카라와 함께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요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던걸, 된장녀, 양공주, 김치녀, 꿀패미. 요즘 여자들이 문제야. 권리만 챙기고 사치스럽고 남녀 갈등만 조장하지. 띵! 그저 생긴 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은 온갖 욕을 먹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싸우고 투쟁했던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는 현실. 여성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당신에게 창작 뮤지컬 모던걸 100년사가 인사를 건넵니다. 공연은 8월 15일까지,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창작 뮤지컬 모던걸 100년사 이 프로젝트를 저 텀블벅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 2016년쯤에 초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성 혐오가 역사가 진짜 길잖아요. 옛날에 그런 글도 봤던 것 같은데 뭐 양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여성 혐오의 말들이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멸칭으로 부르는 말들이 여전히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계보가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어쨌든 이 연극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혜리 aka 슈퍼샐러드 디자이너와 하혜리 포토그래퍼 그리고 안현선 음반 기획자님과 함께 만나서 음반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협업과 음악 산업계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음반 매장에 가서 이렇게 음반 CD들 보면서 이런 거 누가 했을까? 이런 거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너무 약간 궁금해 했었고, 음반 이런 거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그때 추억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이 세 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미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녹음 중에 갑자기 떠오른 저의 첫 외주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그 CCM 밴드 같은 걸 취미로 하셨거든요. 취미로? CCM. 아, 취미로. 취미로? 예, 예. 어. 그래가지고 그것에 앨범 자켓을 저한테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 아, 미대 갔으니까 해줘. 라고. 어머나. 그 당시에 인디자인도 모르고 일러스트에서 그냥 진짜 쬐끔 아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했는데 인쇄를 넘겼는데 이게 제가 그때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접지가 되면은 이게 접지 순서에 맞게 하리꼬미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고 어. 그냥 한 판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알아서 네. 만들어 주겠지라고 넘긴 거예요. 근데 인쇄소에서 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인쇄를 했어. 그래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아저씨가 잠깐만 이렇게 늦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나는 몰라. 왜냐면 나는 그냥 될 줄 알았거든. 왜냐면 1학년이니까. 그치, 모르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듣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때 당시에 현선님이나 아니면 물어볼 혜리님이 있었다면 아, 시행착오가 줄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들고 야 오늘 잃어버린 10년에 20년인가? 하여튼 오래된 기억도 나고 아니,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엔터 회사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앨범 제작하는 걸 했었는데, 여기 아까도 저희가 녹음 때 얘기했지만, 네. 단어들이 이제 일반 종이 인쇄하는 거랑 쓰는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디지팩이랄지, 뭐, 주얼 케이스랄지 이런 게. 근데 그 CD가 이걸 알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CD CD 안이어서? 위에다가 인쇄하는 그거를 알판 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인쇄소에서 전화 왔는데, 알판 데이터는 없어요! 이래갖고, 알판에 인쇄 안 하냐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저씨가 다짜고짜 알판을 달라고 하니까, 알판이 뭐지? 알판이 뭐지? 검색해도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되게 땀을 삐삐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처음 들으면 진짜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를 하겠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선이 어쩌고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기억도 막 새록새록 나고. 그때 그런 업계 용어는 또 구글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자기들끼리 나왔어. 하는 말이어서. 디지팩 이런 것도 몰라서 저도 막 검색하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단어를 모르고 들으면 디지팩인지 디지텍인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헷갈리고. 몰라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과 함께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었네요. 오늘 저희가 음악 얘기를 많이 해서 스피커가 안 들리는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웃기네요. 음악 막 계속 말로는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헤드셋이 안 들리니까 이런 역경을 뚫고 열심히 녹음을 해보았어요. 오늘도.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그러면 다음화 예고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시즌3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분들 많이 모시고 있는데,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디자이너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만화가, 마케터, QA 엔지니어 이런 분들 다양하게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저희가 슬슬 대표님 한번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청취자 여러분 시즌3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 대표님 나오는 것도 기대해 주시고, 공개적인 곳에 해시태그 많이 달아서 저희 막 태그도 해주시고 등등 하여 많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 통째로 업로드가 되니까 많이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인사해볼까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